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고 수많은 시민들, 여성과 아이들까지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잔혹한 장면들이 뉴스 화면을 통해 전달될 때마다 한 사람의 기술자로서 저는 그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힘, 국방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과거엔 무기를 사오던 나라였지만 이젠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평화를 위한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엔 한 젊은 엔지니어와 그녀의 팀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나면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기 전에 잠깐 2초만 시간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전쟁은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오늘도 총성이 울리고 대피소를 찾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국방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요. 저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개발 엔지니어 서윤입니다. 한때는 단순히 기계와 회로를 다루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어 기술을 만드는 일에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총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힘을 설계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말이죠. 한국이 방산 수출국 9위에 오른 나라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K방산. 이제는 세계 군사기술 시장에서 명확한 브랜드가 된 이름입니다. 과거에는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차, 자주포, 전투기, 미사일까지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 변화의 중심에서 저는 서 있었습니다. 그냥 기술자가 아니라 이 나라가 가진 기술력과 평화 철학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한 사람으로서요. 올해 3월 초 본사에서는 제게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이름하여 다국적 방산기술 공동개발 협력 TF. K방산의 기술력으로 전 세계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전술 시스템을 개발하는 협업이었습니다. 단순한 제품 수출이 아닌 각국 기술자들이 하나의 목표 아래 공동으로 기술을 창출해내는 최초의 시도였죠. 회의실에는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로서 평소엔 잘 접할 수 없던 외교적 용어나 국제조약, 기술 수출 제한 조건에 대해 처음 듣게 되었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이자 철학이다. 이번 협력에는 세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먼저 북미방산연구소에서 파견된 조슈아. 뛰어난 분석력과 냉정한 시각을 가진 그는 K방산이 제공하는 기술이 어떻게 자국의 전력 체계를 현대화할 수 있는지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아프리카 신흥경제국에서 온 아말리아.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국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단지 우리 기술이 우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준비해온 철학과 방식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조슈아는 초기 협의 단계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들이댔고 우리 시스템의 개방성과 사이버 보안 수준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욱 꼼꼼하게 데이터를 검토했고 우리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만든 기술 하나하나가 사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걸 그는 점점 이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말리아와의 작업은 더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자국의 제한된 인프라, 낮은 예산, 낙후된 장비 환경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방도 인권이다라는 말을 꺼내며 진정한 방산 협력이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닌 함께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와의 협업은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지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위험한 세상에서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철학을 가진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K방산은 단순한 군수 산업이 아닙니다. 그건 한국이 가진 기술, 조직력, 그리고 사람을 향한 마음이 모여 만들어낸 하나의 전략적 자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저희 팀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 파트너십의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기술, 사람을 위한 무기, 평화를 위한 방패. 그걸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로서 저는 오늘도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우리의 내일을 지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술이 국경을 넘기 위해선 수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협력은 언제나 말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준비되지 않았던 거죠. 이번 다국적 협력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주 빨리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첫 국제기술 조율회의. 한국과 북미, 아프리카 세 나라의 기술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날 회의 시작. 30분 만에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기술 접근 범위였습니다. 조슈아는 자국의 사이버 보안 우려를 들어 한국 측 시스템 일부는 블랙박스로 남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술 공유 없이 사용만 하겠다는 입장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책상 아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판매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만든다는 철학을 공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한 번 더 그의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따로 조슈아와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신뢰의 문제라기보단 우리가 한국 기술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 말은 곧 한국이 기술적으로는 준비되어 있지만 세계가 그 기술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며칠 뒤 아말리아 측에서도 난관이 생겼습니다. 자국 국방부에서 예산 삭감이 결정되면서 협력 범위를 당초 계획보다 30% 줄이겠다는 통보가 온 것입니다. 아말리아는 낙담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윤 씨,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방산이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전쟁이 직접 닥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때가 전쟁이 끝난 지 오래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안보의 최전선에 있었고 그래서 항상 한 발 앞서 대비해야 했던 한국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의실에 홀로 남아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전 과정을 검토하며 지금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술은 충분하다. 그런데 왜 멈춰서고 있는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엔 공감이 부족했습니다. 기술자는 숫자로 말하고 정치인은 조건으로 말하며 군은 명령으로 말하지만 국방은 결국 사람을 지키는 일이고 그 사람의 언어는 이해와 신뢰였던 거죠. 다음 날 저는 아말리아와 조슈아를 각각 따로 불러 소규모 워크숍을 제안했습니다. 대형 회의실 대신 소형 브리핑룸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자리였죠. 기술 스펙이나 예산표 대신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조슈아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차츰 자기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누나가 해외 파병 중이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개발한 기술이 내 가족을 지키는 데 쓰이길 바란다는 진심 어린 말. 아말리아는 자국의 농촌에 아직도 지뢰가 묻혀있는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가 그 지뢰를 밟아 세상을 떠났던 경험도요.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게 해주는 기술이라면 그건 무기가 아니라 희망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뜨겁게 일렁였습니다. 바로 이거였죠. 우리가 만든 기술이 도달해야 할 마지막 목적지는 숫자도 계약도 아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워크숍이 끝난 뒤 저는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은 무기가 아니다. 기술은 전쟁을 막기 위한 언어다. 그 순간부터 협력은 달라졌습니다. 조슈아는 한국 시스템의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가 이걸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고, 아말리아는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자국 의원들과 직접 면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했습니다. 기술자에서 조정자이자 통역자, 그리고 다리 놓는 사람으로요. 협력이란 단지 기술을 맞추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서로 다른 두 세계가 하나의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언어의 이름은 바로 신뢰였습니다. 순조로웠던 협력에 금이 간 건 그날 아침 갑작스레 터진 뉴스 한 줄 때문이었습니다. 2025년 4월 2일 오전 프로젝트 본부 회의 시작 30분 전 서울의 봄은 따뜻했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스마트폰 속 속보 알림은 그 고요한 풍경을 단숨에 뒤엎었습니다. 한국, 중동 군사 분쟁 지역에 방산 기술 수출 추진 국제사회 우려 확산. 한 해외 언론에서 보도한 이 뉴스는 한국이 중립국으로부터 요청받은 방어용 레이더 시스템을 중동 국가에 수출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과는 다소 다른 확대 해석된 기사였지만 한국 무기 확산국이라는 인식을 퍼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전 회의에서 조슈아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고 아말리아는 노트북을 열지도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조슈아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서윤 씨, 정말 한국은 이 시스템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려는 겁니까?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믿고 지켜온 K방산의 철학, 즉 기술은 방어를 위한 것, 결코 공격의 수단이 아니다라는 철학이 순식간에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조슈아, 해당 장비는 분쟁 억제를 위한 방어용 감시 시스템입니다. 우린 유엔의 수출 규범을 철저히 따르고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이해보다는 의심이 조금 더 앞서 있었습니다. 이틀 후 또 다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아말리아의 고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야당 의원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의 무기를 수입하면 결국 큰 나라들의 싸움에 끼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 보도는 즉각 현지 SNS로 퍼졌고 심지어는 아말리아에게 협력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담긴 항해 메일까지 쏟아졌습니다. 아말리아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서윤 씨, 제 고국에선 한국을 무기 판매국 이상으로 보지 않아요. 우릴 위한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시장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소 옥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서 저는 묵직한 죄책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우린 기술적으로 모든 걸 준비했지만 그 기술이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선 너무 무방비였구나. 기술의 진심은 도면에 담겨 있었지만 그걸 읽어내는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 오해할 수 있었죠.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보여주자. 우리는 다시 세 사람만의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무기 시연이나 기술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슈아와 아말리아를 데리고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비무장지대 감시 시스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따라 설치된 감시 레이더, 무인 정찰 드론, 자동 추적 열영상 센서. 하지만 제가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배치된 장병들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아직 학생 티가 채 가시지 않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 묵묵히 경계 근무를 서며 누구도 바라봐주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평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 앞에서 아말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조슈아는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동안 말없이 국방이 지켜야 하는 진짜 대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조슈아가 말했습니다. 오늘 본 감시 시스템 그건 무기가 아니라 눈 같았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막기 위한 시선 말이죠. 아말리아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외국 언론의 시선에 너무 흔들렸던 것 같아요. 한국은 기술로 강한 나라일 뿐 아니라 왜 그 기술을 쓰는지도 아는 나라군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대화를 만드는 나라다. 프로젝트는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규정, 외교 협정, 기술, 조율, 여전히 처리할 일은 산더미 같았지만 그 안엔 분명한 신뢰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기술이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경험이 K방산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2025년 서울 마포. 저는 UN 개발협력기구가 주최하는 글로벌 방산협력 포럼에 대한민국 대표 기술 전문가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무대 위 저는 천천히 연단에 올라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언어를 만든 겁니다. 회의장에 모인 각국 대표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이해라는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북미의 방산 시스템과 통합되었고 아프리카 국가에도 맞춤형 방어 솔루션이 안정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과는 서로의 기술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공유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슈아는 마지막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K방산은 단순히 뛰어난 게 아니라 왜 그 기술을 만들었는지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파트너입니다. 아말리아는 돌아가는 날 저에게 메일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기술은 우리를 지키지만 당신의 철학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술은 설명으로 설득할 수 있지만 철학은 보여줘야만 믿어준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한국 언론에서도 이번 협력의 의미를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K방산, 평화의 언어가 되다. 기술보다 앞선 철학 세계가 한국을 주목한다. 과장되지 않은 진심이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격으로 번역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회의록을 정리하다가 2022년부터 이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기사 하나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무려 2년이 넘는 전쟁, 그 안에서 희생된 아이들, 여성, 노인,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시민들. 그 얼굴들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만드는 이유가 결국 그런 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우린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모든 생명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지키는 기술과 철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디 전쟁이 멈추고 모든 아이들이 다시 웃으며 학교에 갈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기술은 강합니다. 하지만 강한 기술보다 더 위대한 건 그 기술을 무엇을 위해 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마음을 가진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전한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의 성과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학 그리고 그 철학을 세상과 나누려는 한 나라의 조용한 선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방산기술은
어쩌면 총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마지막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기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전쟁을 부추기는 일일까요? 아니면 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준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여러분과 함께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대한민국의 이야기, 앞으로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